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요즘 봄무가 정말 달죠. 그래서 엄마의 손맛 그대로 담백한 맛의 양념이 쏙 뺀 무장조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무 지금 껍질을 벗겼는데요. 도톰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무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한 3cm로 썰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 3cm, 한 요 정도 두께거든요. 도톰하죠? 이렇게. 가을무는 만약에 이 정도로 썰면은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봄무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썰었습니다. 네, 무를 썬 김에 오늘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을 조금 이렇게 트리밍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꽈리고추도 함께 넣고 조릴 건데, 그러면 무도 먹고 꽈리고추도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은 다음에 이 꼭지를 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꼭지 딸 때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고 나서 꼭지를 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칼로 싹. 어떻게 하든 누구 맘이다? 요리하는 사람 맘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칼로 자른 거는 이 안으로 이제 간이 들어가겠지만, 뚝뚝 이렇게 자른 거는 간이 안으로 안 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몇 군데만 찔러주세요. 왜냐면 포크로 찔리게 되면 포크가 날카롭지 않고 약간 그런 거는 이 꽈리고추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끝으로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해주면은 양념이 쏙 배 들어가죠. 대파는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갈게요. 통마늘도 함께 넣고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은 이거는 이제 향만 뺄 거니까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마 이렇게 준비하고요. 무조림 할 때 뭔가 이렇게 육수를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코인 육수 사용하고 다시마 물에서 나오는 육수로 무를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림 이렇게 해서 그냥 담백하게 가셔도 좋고요. 좀 약간 담백한 가운데 뭔가 턱 쏘는 매력 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이렇게 베트남 고추나 청양고추 넣어서 조림을 하시면은 그 담백하고 그 간장 양념에 짭조름한 양념에 매콤함까지 돼서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 아니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어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4컵 넣어주시고요. 간장 들어가니까 좀 짭조름하겠죠? 그래서 설탕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맛술,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이 좀 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림하면 까마잡잡한 색깔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두유가 있으면은 노두유를 좀 넣어주시면은 좀 까마잡잡하게 무가 조려지니까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두소스가 있어서 노두소스 한 큰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두소스 한 큰술을 넣는데요. 좀 더 색깔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늘리셔도 좋습니다. 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 넣을게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주면 좋은 것들을 제가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같이 넣어줄게요. 우리 아까 코인 육수 하나 있었잖아요. 코인 육수 하나 다시마 넣어서 다시마 맛도 우러나게 하고, 다시마는 끓으면 건져낼 거예요. 자, 요게 생강 향도 넣어주는데, 요 생강은요 그 무에 봄무는 그렇게 약간 좀 아린 맛이나 뭐 쿰쿰한 냄새나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가을무는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아린 맛도 있거든요. 그 무 특유의 그거는 생강을 넣어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봄무는 이렇게 반쪽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 대파 넣어서 대파의 그 단맛, 대파의 그 향채소 맛까지 쫙 끌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운맛 고추까지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끓일 거냐? 지금 아직 안 끓어요. 끓어오르면은, 끓기 시작하면은 20분을 끓여줄 건데, 계속 강불로 끓여요? 중불로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그러면은 중불로 끓여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20분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분이 지났거든요. 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무 한번 찔러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익었어요. 익었는데
충분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조리 시간이 30분에서 20분 했으니까 10분이 남잖아요. 네, 10분이 지나면 숟가락으로 탁 떴을 때 떠질 정도의 그런 무 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알마늘 요게 익으려면 한 10분 정도 되면은 한 밤처럼 아주 맛있거든요. 달고. 그래서 요거 넣고 8분을 끓이고 꽈리고추 넣고 1, 2분 해서 30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8분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꽈리고추 넣고 한 1, 2분만 잠깐만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림 완성입니다. 네, 2분이 지나서 와, 좋습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졸여졌는데 30분만 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쭉 해도 드시기 전에 아니면 조리하고 나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샥 뿌려주잖아요. 자, 무조림 하고 나서 들기름 한 스푼을 싹 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림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고 들기름을 살짝 끼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아, 네, 정말 무가 완전 부드럽다.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후루룩 넘어가요. 부드러운 무에 짭조름한 장의 환상적인 조화. 무 장조림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요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요정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와, 찌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는 식재료로 복잡한 조리 과정은 이제 그만. 단 5분 만에 완성되는 순두부 짜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두부는 잘라서 일단은 접시에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된 순두부를 1cm 정도 두께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두부는 나중에 넣을 거니까 나중에 건들지 왜 처음부터 건드냐고요? 순두부에 밑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간수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자, 소금 살짝만 뿌려주고요. 후추도 살짝만. 네, 제일 먼저 순두부 손질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한 3분의 1개나 4분의 1개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자, 오늘 통일감 있게 식재료를 썰 건데 모두 다 숟가락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져주는 게 좋겠죠. 다질 건데 어느 정도로 다져야 되느냐? 작게 안 다질 거예요. 그냥 다지긴 하되 큼직하게 다지는 정도. 파도 굵어요. 이 정도면 반 갈라서 송송송송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도요.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씨 뺄 필요 없어요. 그냥 송송송송. 자, 양파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양념해 줄게요. 고춧가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으로 넣을 수도 있고 새우젓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새우젓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면서 간장보다는 새우젓이 감칠맛이 더 있어서 오늘 더 맛을 이끄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우젓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다진 마늘, 설탕 약간 넣고요. 맛술, 고추장도 살짝 조금 넣어주고요. 물을 2분의 1컵을 넣어줄 거거든요. 2분의 1컵을 넣어줄 건데 그냥 맹물보다는 약간 육수가 더 맛있겠죠. 훨씬 더 깊은 감칠맛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넣고 뭔가를 이제 육수를 대신할 걸 넣을 건데 저는 오늘 짬뽕다시 약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끓여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 사이에 이렇게 순두부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게 간수거든요. 이거는 쓴맛을 내니까 이 간수는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파, 그다음에 고추 5분 정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물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순두부는 끓이면 끓일수록
순두부에서 물이 나오니까 짜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2분의 1컵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끓인 순두부 짜글이가 완성됐습니다. 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드는 순두부 돼지고기 짜글이 꼭 만들어서 드시고요. 정말 순두부에 호로록 빨려 들어가는 진공 청소기 같은 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돼지고기에 새우젓의 감칠맛까지 모두 즐겨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저의 킥입니다. 네, 닭볶음탕. 닭은요, 닭볶음탕용으로 구입하셔가지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돼요. 이런 이제 피 고인 것 같은 경우는 긁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 받쳐놨습니다. 감자는 도톰하게 썰어줄 거예요. 이 정도 도톰하게. 당근도 넣어주는데 당근은 얇게. 아까 감자가 2cm였다면 이거는 한 1cm. 양파는 반 개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큼직큼직하게. 대파 썰어주는데 대파의 파란 부분을 조금 살려서 썰어줄게요. 큼직큼직하게. 제가 약간 칼을 어슷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닭을요 넣고 지질 거예요. 닭을 보통 한번 애벌로 데치시죠. 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닭을 누린내 나지 않도록 팬에다가 구워줄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서 핏물이 나오지 않게 표면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끓는 물에 데쳐도 되고 이렇게 기름에 지져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닭볶음탕은 이렇게 기름에 지지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데쳐도 닭볶음탕 맛있지만 이렇게 기름에 지져서 하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워졌죠. 구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넣어줄게요. 물은 1컵하고 반, 300ml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넣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자, 설탕 넣을게요. 간장, 자, 굴소스 들어갈게요. 닭고기 들어가니까 맛술, 술 종류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넣겠습니다. 고추장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감자 한 2개 정도 넣고요. 당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됐는데요. 오, 잘 돼가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채소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파하고 대파 5분 정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끓여볼게요. 네, 자, 5분이 지났거든요. 와, 이야, 너무 훌륭하죠. 와,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 불 끌게요. 불 끄고요. 후추 약간 넣을게요. 참기름도 이렇게 넣어주고 통깨도 숄숄숄숄 뿌리고요. 자, 여기다가 자, 오늘 저의 킥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닭볶음탕이 구수한데 구수한 게 배가 됩니다. 근데 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구수하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들깨가루가 들어간 줄 모를 정도.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만 가열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매콤 칼칼한데 구수한 고기의 맛이 배가 되는 닭볶음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은 닭 사다가 닭볶음탕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트랄랄라. 와.
돼지고기는 오늘 앞다리살 준비했고요. 두께는 이렇게 요 정도 얇게. 뒷다리살도 괜찮은데 앞다리살이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400g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우선 양파 3분의 1개 정도.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채 썰어 주시면 되고요. 청양고추는 반 갈라서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이거 뭐 2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파도 반 갈라서, 대파가 얇다면 반 안 갈르셔도 되고 저처럼 좀 도톰하다 싶으면은 반 갈라서. 오늘 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새우젓입니다. 개성식하고 서울식은 어떻게 다르냐? 개성식은 양념에 이렇게 새우젓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식은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곁들여 먹는 게 특징입니다. 매콤하게 고춧가루 들어갈게요. 자, 간장은요 정말 조금만 들어갑니다. 마늘도 이렇게 2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맛술 들어갈게요. 개성식 돼지 불고기에 윤기가 반짝반짝 나라고 이렇게 물엿, 뭐 올리고당, 알룰로스 넣어주세요.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1스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성식 돼지 불고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양념에 새우젓이 들어간다는 거. 네, 자, 기름 살짝 두를게요. 아니,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는데 기름을 넣어요? 돼지고기에서 기름 나오지 않나? 돼지고기의 기름은 동물성이고 식용유는 식물성이니까 돼지고기 기름을 빼주는 게 식물성 기름이니까 조금 둘러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표면이 익도록 살짝 지져줄게요. 지금 양념 넣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돼지고기에서 핏물이 나오니까 살짝 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밀을게요. 자, 밀고 이쪽 면에 우리 만들었던 양념장이 올 거예요. 양념장을 이렇게 볶아서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볶아줄게요. 자, 고기는 최대한 끝으로 밀어놓고 불을 양념장 쪽으로. 맛있게 하려면 양념을 숙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숙성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볶아주는 것이 숙성한 듯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양념도 따뜻해졌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기랑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고기 뜨겁고 양념 뜨겁고 서로 간이 싹 배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개성식 돼지 불고기가 맛있게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채 썬 양파 넣어주도록 할게요. 고추도 넣어줄게요. 자, 대파는 조금만 있다가. 우리가 왜 향채소는 맨 나중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채소가 들어갔다는 거는 아, 이 요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좋아요. 이제 대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향채소가 완벽하게 다 익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고기가 식탁에 오르고 이러는 동안에 여열로 채소가 익을 수가 있거든요. 향채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향채소를 너무 많이 익히면은 숨이 죽어서 볼품이 없으니까 자,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면, 그러니까 고기만 익으면 돼요.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 저 선호합니다. 네, 자, 그럼 불 끌게요. 후추는 미리 넣으면 향이 날아가니까 지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깨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살짝 이렇게. 네, 개성식 돼지 불고기 완성입니다. 우와.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새우젓 있으세요? 깨우세요. 한 스푼 딱 제육볶음에 넣어보세요. 개성식 돼지 불고기로 변신하는데 가족들은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개성식 돼지 불고기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를 찾아오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폭탄처럼 푹 부푸는 폭탄 달걀찜 많이들 해서 드시죠. 성공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저는 폭탄 달걀찜에 치즈를 넣어서 폭탄처럼 부풀었는데 쭉 늘어나는 폭탄 치즈 달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100%를 자랑합니다.
소금, 참치액 반 스푼, 맛술 한 스푼. 거품기로 저어주셔야 되는데 힘차게 한 30번 정도 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저어주셔야지만 폭탄처럼 확 부푸는 거 성공하는 비법이니까 요거 꼭 지켜주세요. 물을요 20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에 올려가지고 달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뚝배기에 가득 찬 게 저는 600ml거든요. 제 거는 거기에 80%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80% 정도 됐죠? 이래야지만 확 부풀게 되고요. 이 뚝배기에서 만약에 용량이 더 크다 그러면은 달걀하고 물량을 늘리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80%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부풀어 올라야 되니까 뚜껑 덮을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자, 한 2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저어주기 시작하신데 처음부터 불에 올려놓고 저어주시면은 뚝배기에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본인 팔만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밑에서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밑에 있는 달걀은 타고 위에 건 안 익겠죠.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몽글몽글 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불은 조금 중불로 줄일게요, 이제. 자, 좋아요. 헉, 보세요. 밑에 지금 안 긁고 있어요. 밑에까지 긁으면 안 돼요. 네, 좋아요. 자, 이때 손 떼셔도 되고요. 자, 오늘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 치즈도 한 장 있으면은 다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불을 약불로 하시고 뚜껑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불을 꺼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뚝배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에 뚝배기에 맑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불 끄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쪽파 올라갑니다. 아우, 뜨거. 와, 진짜 부드럽다. 여러분들도 치즈 뚝배기 달걀찜으로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쫄깃거려. 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어묵하면 보통 부드럽게 많이들 드셨죠? 오늘 강정처럼 바싹하게 볶은 쫄깃 매운 어묵볶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묵은요 아주 얇은 거 사셔야 돼요. 얇은 거, 두꺼운 거 절대로 안 돼요. 얇은 거, 제일 얇은 거 길쭉길쭉하게 썰게요. 어묵 드실 때 보통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튀긴 기름 없애려고? 근데 오늘은 쫄깃 바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셔야 돼요. 대파는 반 갈라서 송송송송 송송송송 씨까지 같이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진 마늘까지 팬에다가 오일 약간만 두르고 어묵을 넣어서 볶아줄 건데 어묵을 쫄깃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요 중약불 정도로 하고 약간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어묵에 있는 수분을 좀 날려주도록 할게요. 네, 자, 중약불에 서서히 볶으니까 이렇게 타지도 않고 노릇노릇하면서 잘 볶아졌어요. 그리고 또 수분이 날아가서 지금은 불 위에 있어서 부들부들해 보이지만 이게 또 식으면은 또 바삭해집니다. 자, 그럼 한쪽 편으로 이렇게 밀고요. 기름 약간 하고 혹시 고추기름 있으세요? 그럼 고추기름 약간 넣으셔도 좋아요. 없으면은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향을 좀 낼게요. 마늘, 아까 왜 향채소 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향을 좀 낼게요. 향채소도 입혀졌으면 맨 먼저 물엿이 들어갑니다. 물엿이요? 왜 그러지? 물엿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엿을 먼저 넣어서 코팅시켜 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우리 왜 강정할 때 물엿 넣고 젓지 말라고 하잖아요. 딱딱해진다고. 저희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엿을 넣고 막 저어주는 거예요. 딱딱해지라고. 칼칼하게 고춧가루, 간장, 홍깨,
맛술도 좀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저 불 끌게요. 자,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팬도 뜨겁고 어묵도 뜨거워서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한기 식잖아요. 그러면은 쫄깃쫄깃해집니다. 식감이. 쫄깃거려. 네, 자, 쫄깃한 매운 어묵 볶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메뉴로 찾아올게요. 안녕.